2002년생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조폭도 이제 MZ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MZ 조폭들. 올해 상반기 경찰의 조직폭력범죄 단속 결과 검거된 이들 중 30대 이하 청년층은 전체의 57.8%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68.7%였고요. 거의 조폭 10명 중 6명이 청년층이라는 얘기죠. 이들은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뿐 아니라 또래끼리 모여서 네트워킹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최근 전국의 21개 폭력 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자라는 목적으로 결성한 MZ 조폭 집단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었죠. 제 동료 기자 중에 최근에 과거 조폭부터 요즘 조폭들 그리고 이들을 추적해온 전현직 수사관들을 다양하게 취재한 기자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불러봤습니다. 2023 조폭의 세계는 어떤지 그 취재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석경민, 양수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특히 사회면 뉴스들을 보면은 MZ 조폭 막 이런 관련 뉴스들이 엄청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맞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어떤 그게 계기가 있었나요? 3월 달까지만 해도 취재원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 왜 조폭 그 취재를 하냐 뭐 한 3, 4월, 5월까지만 해도 조폭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 한 6월부터가 이제 막 나왔는데 그 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중앙지검에서 순화파를 단체로 20명을 기소를 하면서 그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많이 나왔는데 그걸 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해 중순쯤에 이제 검수 원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또 조폭이라고 하면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게 이제 딱 시기가 돼서 한번 물가가 터지니까 계속 나오고 경찰에서 사실 매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100일 단속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이 조폭이라는 게 국가에서 딱 정해진 조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기준으로 둔 거는 이 폭력행위처벌법 4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폭력 조직으로 활동한 이제 조폭들을 처벌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의 관리 대상에 올라가거든요. 그 관리 대상에 올라간 조폭들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수치를 봤을 때에도 10대, 20대 조폭이 최근에 유입이 좀 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현직 조폭들, 뭐 다른 수사관들, 취재원들을 만났는지도 좀 궁금해요. 조폭들만 따지면 사실 한 20명 정도 전국을 통틀어서 수사 관계자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에 계신 수사기관 관계자들, 교수님들 그거 따지면 한 50명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온몸에 이제 이레즈미 문신을 하고 술집 같은 데서 단체 회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기도 했죠. 이 MZ들은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 조폭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건가요? 요새 인스타그램 보면 소위 조폭 문신이라고 하는 이레즈미를 되게 과시하고 그리고 돈다발을 들고 명품 클러치나 양주 그리고 뭐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바로 위에 형들이 보이니까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한 사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 스타조폭이라는 조폭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조폭의 권유를 받아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국제 PJ파에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네. 큰 맥락은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 조폭은 지역 기반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퇴를 하든 졸업을 하든 학교에서 계보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소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젊은 조폭들이 막 이레즈미를 하고 외제차를 끌고 명품 샵을 올리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그 역할을 영화가 있다면은 그 역할을 요즘은 이제 SNS가 하고 있지 않을까. 조폭들 사이에 어떤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나요? 식구적인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크게 차이가 드는 건 돈과 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던 형이 돈이 없어져도 그 형님을 끝까지 내가 보필을 했다라는 이런 자부심들이 라떼는 조폭들에게서는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조폭들이라고 하면 위계를 잡는 명목 하에 때리기도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젊은 MZ 조폭들은 일단 형한테 받은 게 없고 내가 개인기로 사업을 먹고 살다 보니까 돈 되는 형님 따라서 이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 저 형한테 맞았다. 이거를 수사기관에 가서 이야기하는 어린 조폭들도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비열한 거리를 보면은 거기서 조인성 배우가 애들 데리고 한 공간에서 생활을 같이 하거든요. 그게 합숙소예요. 그게 뭐냐면은 꼬마 조폭들을 여기서 양성을 하고 같이 이제 재우면서 인턴 기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게 왜 필요하냐? 옛날에는 언제 이 조직원이 동원될지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삥 뜯어야 되는데 가서 바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 자체도 없어졌고 또 모바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카톡으로 모여하면 순식간에 모이니까 이제 합숙소라는 게 크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합숙소를 어떻게 쓰이냐, 뭐 조직별로 안 쓰이고 같은 연생끼리 많이 써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이제 95년생들이 여기 모여서 산다거나 뭐 그렇게 같은 이제 쓰이는 조직이 거죠. 아니더라도요. 기반은 지역에 있어도 결국 돈은 서울에 모이니까 조폭들이 결국에는 서울로 올라와요. 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자기 집이 없으니까 합숙소를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순호아파 그 조직원들이 잡혔을 때도 순호아파 조직원들이 쓰던 합숙소에 다른 조직원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조폭 딱 생각했을 때 좀 위협적이긴 하잖아요. 느끼기에. 근데 두 분이 거의 20명이 되는 전현직 조폭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뭔가 좀 겁이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조폭 세계에서는 행사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사장에서 이제 몰래 가서 찍다가 이제 걸렸어요. 어쨌든 젊은 남자니까 티가 안 나지 않을까 해서 봉투까지 해서 갔거든요. 네. 이런 문신 토시라도 하고 가지 그랬어요. 문신토시 어쨌든 긴팔을 입고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 카메라로 탁탁탁 찍고 있는데 제가 하도 찍으니까 이상하게 만나면 한두 방이면 모를까. 그래서 오더니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아, 이게 아는 형님 따라왔다. 그러니까 아는 형이 누구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그냥 결혼식장 찍으면 안 되냐. 예뻐서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잡고 있어 봐라. 근데 이제 거기가 사실 너무 큰 결혼식이고 그런 데서는 이제 행패를 부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복 경찰들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좀 한눈 판 사이에 재빨리 나왔죠. 저도 결혼식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딱 가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제 양복을 입고 온 친구들은 초년병 조폭들. 이 양복을 입고 도열을 해 있어요. 또 가장 공통적이었던 거는 다들 손에 명품 클러치를 꼭 끼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과시문화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 사업 정보를 좀 듣기도 하고 어떻게 좀 협업 좀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불법 사업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폭하면은 행사장 건달이라는 그런 은어가 있을 정도로 행사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인맥을 터요, 거기서. 최근에는 조직별 사업을 하면 수사기관에 걸리기가 쉬우니까 건너 통해서 같은 조직원이 아닌 동생들이랑 일을 하는 사업을 하고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던 유흥업소들이 사라지니까 이 조직 차원에서도 새로운 조직원들한테 일거리를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적인 사업이 좀 퇴화하고 각자 도생으로 개인기로 벌어먹고 사는. 그래서 좀 많이 바뀌는 게 또래 모임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기사로 많이 나왔었던 거. 맞아요. 옛날도 그렇게 같은 동년배끼리 했었대요. 그 모임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친목 도모, 우리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야 뭐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그 정도였다면 요즘은 거기서 이제 같이 사업할 파트너를 구하고 그런 거죠. 그럼 현재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서 조폭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돈 되는 불법 사업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어떤 돈 되는 불법 사업이 뜨고 있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그다음에 뭐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그다음에 투자 리딩방 사기, 뭐 코인 투자 사기 그런 것들에 다 있는데 왜 그런데 조폭이 많냐라고 따졌을 때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 돈이 된다 그래도 불법 사업을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돈만 되면은 뭐 장땡 이런 마인드도 있고 불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경각심이 낮은 거죠.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그런 데에서 보면은 사행성 영업이 요 10년 사이에 한 6배, 7배 는 통계도 있고요. 요즘 사실은 한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마약 범죄였잖아요. 근데 막 그 마약 범죄에도 조폭이 연루된 경우가 또 있다면서요. 이 마약을 조직적으로 조폭이 유통을 한다, 유통하지 않는다에는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저희가 만난 수사기관 일부 관계자들은 그래도 조폭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크거든요. 이제 일반 사기나 아니면 도박으로 실형을 사는 것보다 마약은 훨씬 더 형이 높아지고 그리고 강력하기 때문에 과거의 조폭 조직에서는 마약한 조직원은 좀 내치는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마약을 하면 사람이 좀 해롱해롱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기관 관계자들한테 이제 접촉이 왔을 때 다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조직원들은 내치는 추세였는데 최근은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결국 돈이 되는 불법 사업에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마약도 엄청 돈이 많이 되거든요. 마약 수사대 팀장을 하셨던 뭐 교수님이나 30년 동안 이제 조폭 수사를 하셨던 연구소 소장님 말씀을 따르면 이 마약 사업에는 절대 조폭이 안 낄 수가 없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그렇죠. 소매업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난 조폭이 이야기했을 때는 소매상은 그들일지언정 도매상은 조폭이다. 아, 이런 말씀. 그래서 그런 던지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들도 많다 막 이런 식의 기사들을 좀 종종 접했는데 맞아요. 그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한다면은 그 뒤에는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대규모로 사실 네. 마약을 들여오는 건 이 네. 도매상들은 조직이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웬만치 돈이 된다 치면은 다 들어가요. 가리지 않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범죄라 할지라도. 근데 두 분이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요즘은 조폭의 사업이 막 그런 뭐 불법 도박, 뭐 마약, 어쩐 좀 더 지능적인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범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 조폭을 이제 선발하는 그 기준도 좀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이태원파 같은 경우에는 좀 겉으로 보기에 소위 조폭 같지 않은 조직원들을 주로 또 손발을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디지털 범죄에 있어서는 좀 머리를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리딩방을 뭐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브레인 조폭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수사망을 피해가고 거죠. 그래서 네. 이 브레인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반팔이나 반바지만 하는 이런 이레즈미 문신들을 일부러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문신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 너 조폭이지 라고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신도 없고 나는 아니다, 조폭 아니다 하면 처벌받을 확률, 수사망을 좀 피해가기가 좀 더 쉬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기관에서는 조폭 사건을 가성비 안 나오는 수사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의 기사를 통해 봤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조폭 수사를 할 이유가 딱히 없다 그 말인 건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말지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조폭 수사라는 게 아직도 건재한가, 그러니까 지휘 체계, 종목, 부도목, 행동 대장, 행동 대원으로 오는 지휘 체계, 그다음 행동 강령, 그다음에 이 조직의 폭력성, 뭐 자금원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돼요. 범죄 사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애들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찰들, 형사들이 일일이 가서 체증을 하는 거죠. 그런 기간이 한 1년, 길면 2년이 걸리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 전담 수사팀 어떤 팀장님은 팀원들한테 조폭 수사를 하자고 말하기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폭 수사라는 게 아까 석경민 기자가 말을 했지만 정말 오랜 기간 공이 들어가야 하는 수사이고, 그리고 이 조폭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밤이에요.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보상은 확실치 않고 이제 유인이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뭐 모든 범죄는 사회에 위협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 조폭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범죄들을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 지금 조폭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써야 하느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폭에 뭐 회칼 휘두르고 유흥업소에 기생하면서 보호비 갈취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물론 그때도 피해자가 분명 존재했지만 이제는 뭐 디지털 범죄, 주가 조작을 하고 혹은 뭐 기업 사냥을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도박꾼들을 새로 모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그 대상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조폭이 진짜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실제로 그 경찰청에서 매년 관리 대상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인증하는 조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기준으로 5,572명이었어요, 전국에. 근데 그게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폭이 계속 늘고 있는 거고, 말이 5,572명이지 진짜 활동하고 있는 조폭을 따지면은 10,000명이 훌쩍 넘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추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네, 수치인 굉장히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경찰이 잡은 파악하고 있는 그렇죠. 조폭 파악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중에서도 진짜 얘는 확실히 조폭이라 해도 누가 이견이 없는 네. 범죄 이력도 확실히 있고. 이 문제를 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던가요? 일단 결론은 조폭은 없앨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이 조직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하면서 이제 예방, 더 큰 범죄로 저지르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범죄 수익을
잘 환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폭은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조직이 커지는 거고. 근데 요즘 이게 지능화되면서 돈이 더 이런 가상화폐로 많이 숨고 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런 걸 잘 추징을 해가지고 애초에 범죄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지금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특별단속 이런 걸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지금 어떤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조직의 범죄가 진화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안 걸리느냐? 걸려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정말 발로 뛰고 있고, 그리고 지능화된 조폭 범죄들에 맞춰서 수사 기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이 서버를 해외에 둬요. 왜냐하면 국내에 두면 IP 추적으로 잡히기가 쉽거든요. 그래도 잡혀요. 다 아는 방법이 있고 다 수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정말 발로 뛰고 있다.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는 수사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발로 뛰어서 그걸 검거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막 SNS에 막 이렇게 허세, 막 외제차 타고 뭐 막 명품 클러치 메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폭을요?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유입이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네네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할 만한 말도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뭔가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좀 이렇지 않은 모습도 있고. 그거는 그렇다는 할 거. 말이 되게 거듭 많은데, 이건 저희 말로보다는 그냥 사례를 말해주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가 조폭을 많이 만났다 했잖아요. 대부분 다 조폭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많이 그만둬요. 근데 이게 자의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쫓겨나요, 결국에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형태인 거예요, 결국에 조직 폭력배도.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 그런 게 없으면 쫓겨나게 되거든요. 어떤 저희가 만난 조폭이 말하길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쉽게 쓰게 되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수천만 원을 벌어도 그 이상 쓰는 게 조폭이라는 거죠. 명품 사고, 차 사고, 양주 마시고, 돈다발 이제 뿌리면서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게 조폭이다. 그래서 전직 조폭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낭떠러지에 서게 돼 있다. 끝이 참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요. 다 조폭을 관두고 무일푼으로 나와서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과가 있잖아요. 또 전과도 있고. 전과가 있으니까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이제 뭐 자소서나 아니면 이력서에 어떤 뭐 땡땡 룸사롱 운영, 아니면 땡땡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 10대, 20대에 낙인이 찍힌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 조폭 얘기가 아니고 진짜 대부분의 조폭 이야기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획 취재팀 분들이니까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으로 다시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 조폭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우리 듣동나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